요즘 높은 수온 탓에 고급 어종인 대표인 참치가 국내에서도 잡힌대요. 신기하죠? 그럼 예전부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참치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다양한 레시피가 개발되면서 동원산업, 사조산업 모두 매출은 증가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매출은 늘어나는데 수익성 지표는 자꾸 안 좋아져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숨어있는 숫자를 하나씩 찾아보겠습니다.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 모두 수익성 지표가 썩 좋진 않죠. 동원산업은 매출액이 전기에 비해서 5.7%나 증가했는데도 이익은 감소했고, 사조산업도 매출액이 2.2% 정도 증가했는데 심지어 영업이익이랑 당기순이익은 적자예요. 매출이 늘었는데 수익이 줄었다. 이건 좀 이상한데요? 그런데 두 회사의 매출 총이익률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동원산업은 그래도 이익을 보고 있고, 사조산업은 손실을 보고 있죠. 이것도 물가 상승 때문에 원재료 값이 오른 건가요?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사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두 회사의 원재료는 참치입니다. 동원산업과 사조산업 비즈니스 모델을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이것은 뭐 동원산업이랑 사조산업이 만드는 제품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러실 수 있는데, 고유한 사업 영역은 참치 잡는 원양어업 회사입니다. 만든다보다는 잡는다에 더 주력한 회사다 보니 어획량이 중요하죠. 이건 원양산업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 참치류 조업으로 인하여 잡는 어획량은 2022년 대비 증가했어요. 어획량도 늘고 매출이 느는데 왜 수익이 하락하죠? 혹시 회사의 내부적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왜 못 벌었나를 고민하기 전에 뭘로 벌었나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원산업, 사조산업 두 회사 모두 크게 매출 구조를 나눠보면 어획물 매출, 제품 상품 매출, 그 외 매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 매출은 어획물 매출과 제품 상품 매출입니다. 어획물 매출은 원재료 그대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참치 잡아가지고 별다른 가공을 안 하고 그대로 팔 때 나오는 매출이라는 거. 네, 말 그대로 생물을 있는 그대로 파는 걸 어획물 매출이라고 생물을 하고요. 그대로 파는 걸? 제품 매출은 잡은 어획물을 일부 가공해서 횟감용 참치나 참치캔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고요. 상품 매출은 타사에서 횟감용 참치나 연어 및 수산물을 구입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외에는 사실상 기타 매출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오늘 주제인 참치와는 관계가 없는 매출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니까 두 회사 모두 어획물 매출이 감소를 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동원산업의 경우 약 1.7% 수준이니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감소하는 수준으로 보이진 않고요. 전기와 유사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사조산업은 큰 폭으로 감소한 걸로 보여져요. 이는 원양업의 수익성 결정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두 회사의 수익성 결정 요인이 다 서로 다르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는 원양업이다 보니까 두 회사 다 수익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같은데, 수익성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드리면 이 요소는 어획량, 어가, 환율입니다. 이는 회사 내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죠.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동원산업은 내부 원인이 문제가 된 케이스고요. 사조산업은 외부 원인이 문제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하신 거군요. 제가 동원산업이 내부 원인이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참치를 잡고 유통하는 과정상 수익성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외부 요인들은 도와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런데도 매출 총이익이 떨어진 특이 케이스예요. 어획량은 아까 전년도 대비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가와 환율도 한번 보면요. 동원산업의 주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보면 어획물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원어, 즉 가다랑어의 단가는 전년 대비 10%나 상승했고, 23년도 연평균 달러 환율도 올라가서 수출 단가도 증가했어요. 동원산업은 어획물 매출의 약 41%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당연히 환율이 올라가면 유리하겠죠. 이게 살펴보니까 뭐가 모자란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 요인들은 모두 동원산업에게는 유리한 방향이죠. 근데 진짜 다 유리해 보이거든요. 그 다음으로 원재료 가격도 한번 보실까요? 이게 참치 잡을 때 쓰는 미끼와 유류비도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걸로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어획량, 어가, 환율 3요인이 모두 좋은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다 원재료까지 이렇게 전년 대비 호재가 많았는데도 매출 총이익률이 악화된 건 다른 이유가 있어서지 원양업 자체만 놓고 보면 수익률이 나빠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외부 요인들이 도와줬는데도 수익성, 즉 매출 총이익률이 감소했다는 걸 뭘 의미할까요? 호재뿐이고 외부 요인 같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아까 말한 내부의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재고평가 충당금이 눈에 띕니다. 재고평가 충당금도 엄밀히 말씀드리면 외부 요인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냐면 이제 시장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평가 충당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구조거든요. 다만 동원산업의 경우는 상품 구입을 더 많이 한 의사결정 때문에 평가 충당금이 더 많이 쌓이게 되는 원인이라 보여집니다. 재고 평가 충당금이라는 것은 예상 매출 단가에서 판매 부대 비용을 고려해서 이걸 보통 순실현 가능가액으로 부르긴 하는데 이 금액과 장부상 가격, 즉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금액의 차이로 인한 손실을 의미해요. 아, 이게 얘기 들으니까 더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그럼 제가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가 팔리지 않거나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손실을 미리 반영해 두는 금액인데요. 동원산업의 상품으로 분류되는 재고는 다른 회사에서 구입한 연어와 횟감용 참치입니다. 동원산업이 미리 연어나 횟감용 참치를 다른 회사에서 구매해서 딱 보관해 놨는데 원래 예상했던 매출 단가보다 매입한 거랑 판매 부대 비용을 합친 금액이 더 크다. 이 장사 손실이 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는 말이에요. 아, 근데 신기한 게 구입할 때 회사도 어느 정도는 판매 가격을 예상이나 생각을 하고 매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매출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나 보죠? 그럴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 약 2,400만 원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던 상품 평가 충당금이 단기에 329억 원으로 증가한 거는 정말 특이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동원산업의 상품 매입금을 보시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아마 동원산업 입장에서는 상품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아니면 소비자가 많이 살 것으로 예상해서 2023년에 대량 구매를 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던 거고요. 아, 예상과는 달랐던 거군요. 네. 따라서 동원산업의 대량 매입은 23년 말 현재 시점 회사의 재무제표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재고평가 충당금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고 매출 총이익률을 다시 계산해 볼게요. 그럼 총이익률이 무려 3%나 증가합니다. 아, 증가를 했군요. 네. 네, 전기보다도 오히려 1.3%나 수익성이 개선됐죠. 즉 단기 수익성 악화의 주범은 바로 상품평가 충당금 때문이지 오히려 여행물 매출의 수익성은 전기보다 좋아졌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재무제표에서 평가 충당금이라는 계정은 추정 손실의 개념입니다. 확정된 손실이 아니고요. 23년도 말 시점에 가지고 있는 재고자산이 얼마에 팔릴까 합리적으로 추정한 금액이라는 것이지 실제 회사가 손실을 확정지은 것은 아니거든요. 24년도에 보유한 재고자산 시가가 높아져서 실제로 높은 가격에 팔리게 되면 회사의 이익은 반대로 좋아지게 됩니다. 정말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는 줄 몰랐는데 그러면 사조산업의 상황은 조금 다른가요? 좀 많이 다릅니다. 사조산업을 이해하려면 특히나 참치를 좀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참치는 사실 공식적인 명칭은 아니에요. 실제 학명으론 다랑어라고 불리는데 이게 진짜 이름이죠. 우리나라에 참치가 소개된 건 1950년대인데 원래 진치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런데 참치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갈치나 삼치처럼 맛있는 생선 이름 끝에 붙는 치를 붙이고 좋은, 진짜라는 의미의 진을 더해서 만든 이름이죠. 이후 한자어 진을 한글 참으로 바꾸어서 진짜 맛있는 생선이라는 의미를 가진 참치가 된 겁니다. 자, 보세요. 참치는 크게 4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고급 어종 순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참다랑어는 일본어로 콤마구로라는 가장 고급 어종입니다. 고급 참치 횟집에서 사용하죠. 그리고 참다랑어와 눈다랑어는 연승선으로 포획해요. 그리고 황다랑어는 좀 더 싼 저가회예요. 이것도 연승선에서 주로 잡히고 선망선에서 잡힙니다. 마지막으로 가다랑어. 가다랑어는 횟감으로 이용되지는 않고요. 이게 바로 모두 통조림용으로 가는 참치입니다. 이게 참치 캔에 쓰이는 거. 네네. 일본에서는 주로 가시오부시로도 사용하고요. 선망선으로 잡습니다. 보통 가장 비싼 참다랑어의 키로당 가격이 가다랑어의 최소 6배에서 200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격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몰랐는데 이게 어종도 다양하게 있군요, 이게. 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거 선망선은 뭐고 연승선은 뭔가요? 질문이 아주 좋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받으려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무슨 선박 얘기를 하시길래. 선망어업은 큰 그물을 사용해서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이제 연승어업은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 바늘을 써서 한 마리 한 마리씩 개별적으로 참치를 낚는 방식이에요. 낚시처럼. 네. 네. 선망어업은 참치캔용 가당어를 잡고 횟감으로 쓰이는 참치는 주로 연승어업으로 포획합니다. 고급 어종은 연승어업으로 잡는 거죠.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네. 이 연승어업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게 사조산업이에요. 24년 기준으로 동원산업은 현재 선망선 11척, 연승선 12척 외에 총 27개의 국적선, 또 해외 운용선들을 포함해 총 40척을 운영하고 있고요. 반면에 사조산업은 선망선 8척에 연승선 29척, 총 37척을 운영하고 있어요. 연승선이 확실히 많네요, 사조산업이. 네. 동원산업은 보유한 배의 개수는 비슷하지만 선망선으로 잡는 참치의 양이 압도적입니다. 즉 동원산업은 선망어업에 비중을 둔 회사, 사조산업은 연승어업에 비중을 둔 회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조산업의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딱 보이시죠? 어느 부분에서 손익이 악화되었는지. 수산사업 부문?
맞아요. 예. 예. 전기 대비 무려 369억 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단기 영업 손실의 주범이죠. 그렇다면 수산산업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악화되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에 따라 설명드려보면 사조산업도 어획량은 전기보다 증가했겠죠. 어획량은 좀 더 증가했다고 나왔으니까요. 네, 가격 쪽을 살펴보면 사조산업은 어획물과 제품 가격 자체가 많이 떨어졌어요. 보시다시피 횟감용 원어 가격이 25%나 급락했거든요. 이게 10,000원짜리가 7,000원짜리가 돼버렸네요. 횟감용 원어 의존도가 높은 사조산업의 경우에는 어획물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었죠. 마지막으로 환율. 아까 동원산업에서는 환율이 오르면은 회사의 매출액이 유리한 변화라고 했지만 네, 맞아요. 사조산업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왜죠? 이거 같은 참치인데? 사조산업은 주로 횟감용 참치를 취급한다고 말씀드렸죠. 네네네. 횟감용 참치의 최대 소비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이군요. 네, 아까 말씀드린 최고급 어종 혼마구로 약 80%가 일본에서 소비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슈퍼 엔저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이 참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조산업은 환율의 혜택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식품류 제품의 금액이 조금 상승한 게 보이는데 금액은 작지만 영업 손실의 폭은 좀 줄어들었겠네요. 그나마 다행이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어획물이랑 제품 가격이 떨어져서 속상해 죽겠는데 여기에 미끼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아까 제가 동원산업은 미끼 값도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조산업은 미끼 값도 올랐어요. 이거는 선망선과 연승선에서 사용하는 미끼의 종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승선 미끼가 그 1kg당 거의 1만 원 가까이 올랐네요. 이게 판매 단가는 떨어지고 미끼 가격은 올라가고 이게 난리네요. 근데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또 있다고요? 네. 사조산업도 횟감용 참치의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보유하고 있는 어획물 재고평가 충당금도 당연히 더 올라가겠죠. 보시면 재고평가 충당금이 약 42억 원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거는 횟감용 참치에 예상되는 매출 단가보다 어획물을 잡는 데 소요된 금액이나 부대 비용이 더 크다는 의미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횟감용 참치 원어의 키로당 가격이 약 25%나 급락한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평가 충당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원산업은 미리 상품을 대량 구매해서 생긴 재고평가 충당금 같은 내부적 요인으로 안 좋아진 거고, 사조산업은 연승선을 주요 이용하니까 외부 요인에 받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니까 판매 단가 내리고 미끼값 오르고 엔저로 수요 떨어지고 이런 수익성 지표가 더 안 좋아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맞아요. 연승선이 더 영향을 받긴 하지만 연승선만 가진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23년 재무제표 기준이고요. 네. 24년 재무제표로 다시 살펴보면 얼마 전에 동원산업의 반기 잠정 실적이 공시되어서 살펴봤는데 24년도 반기 영업이익이 전동기 500억 수준에서 48억 수준으로 91%나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을 한번 찾아보니까 네. 가다랑어 가격이 전동기 대비 평균 26%나 급락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가다랑어 가격은 24년도 4월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중인데요. 이처럼 연승선이든 선망선이든 상황에 따라서 외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치 종류가 다 다르고 운영하는 선박도 잡는 법도 다른 두 회사, 같은 원양업이지만 원어 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이해 가시죠? 예. 근데 생각 같아서는 연승업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이렇게 막 발생을 했으니까 어차피 배도 있겠다. 선망업 비중을 좀 더 늘려서 조정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되거든요. 그게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참치의 선망선은 생각보다 굉장히 규모가 크고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움직입니다. 각각의 배 한 척이 그물로 잡으면 참 간단하고 좋을 텐데요.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그 동원산업의 경우 이제 선망 선단이라고 부르는데 이 선단에는 어군 탐지용 헬기까지 탑재하고 있습니다. 헬기요? 참치 잡는데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태평양 망망대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이제 참치 무리가 어디서 움직이고 있는지 빠르게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열대가 넘는 선망 선단이 움직일 때 드는 유류비도 적게 들 테니까요. 그렇죠. 어군 탐지용 헬기를 띄워서 이 위치를 탐색하고 그 위치로 선단이 움직여서 엄청나게 큰 그물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참치를 포획하는 것이죠. 이거 거의 군사작전이네요. 이거. 선망선으로 잡는 참치는 성인 남자 팔뚝만 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참치 중에서 가장 작습니다. 이에 반해 횟감용 참치를 잡는 연승선은 참치 하나하나가 성인 몸통만 하고 성인보다 더 큰 것도 있습니다. 횟감용 참치는 한 마리 한 마리의 가격이 비싸고 상처가 나면 품질이 떨어지게 되니까 줄낚시로 한 마리 한 마리씩 잡고 품질 유지를 위해서 잡은 참치를 바로 급속 냉동을 시킵니다. 때문에 다른 어종에 비해서 보관료랑 운송비가 많이 들죠. 번외로 말씀드리면 은갈치랑 먹갈치의 차이를 아시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같은 어종인데 은갈치는 낚시로 잡고 먹갈치는 그물로 잡아서 은갈치가 훨씬 비싸답니다. 대우가 다른 거죠.
아, 그런 의미군요. 이런 것도. 네. 쉽게 잡는 방법이나 뭐 이런 걸 바꿀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게 그런데 이제 두 회사뿐만 아니라 진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원양어업 사업은 정말 과점체제 산업이거든요. 어떤 회사가 요즘 참치가 잘 나간다고? 그럼 우리도 내일 원양어업 사업하자. 김 회장 추진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장비 문제도 보면 있겠지만 어족 자원 보호 강화 때문에 현재 허가받은 그런 기존 업자 외에는 쿼터 배분받기 어렵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인지 선박을 보수 교체하는 수준 이상으로는 선단의 규모를 키운다거나 하는 사업의 변화에 크게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진입 장벽이 높은 안정적인 사업이에요. 참치 잡는 회사의 숫자들이 알고 보니까 이게 복잡한 게 되게 많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듣기로 요즘 이상 기온으로 동해에서도 참치가 잡힌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수도 이제 꽤 된다고 들었는데 거기서 안 잡고 굳이 멀리 나가서 원양어업으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동해에서 잡히는 참치 양은 원양어업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부족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커터제 같은 제도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각 해역마다 국적선에 따라 어획량을 배분하는데 한국에서 잡는 참치 어획량도 커터제가 있어요.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가 배분하는 23년에는 748톤을 배정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선박이 태평양, 대서양 같은 먼 바다에서 잡는 참치의 양은 23년 기준으로 약 29만 톤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터제가 해제된다고 해도 우리나라 연안에서 잡는 걸로는 부족하죠. 아마 그래서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인간들이 더 이상 참치를 먹지 않는 이상은 횟감용 참치든 통조림용 참치든 뭐 계속 수요는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몇 해 정도는 변수 때문에 매출이 좀 떨어졌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참치 산업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동원산업과 사조산업은 원양어업의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다방면으로 사업 진출을 하여 다각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원양어업의 특성상 외부 요인에 따라서 수익성 변동이 꽤 크잖아요. 이에 따라서 기업 가치도 큰 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를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회사의 차이를 비교해 가면서 지켜봐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저 더 싸고 더 쉽게 먹을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더 재미난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